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7페이지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페이지입니다. 자, 광복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자, 1950년 6.25를 거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적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요. 이제 사상적으로는 주체 사상, 날개 보시면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노동당의 유일 지도 사상이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즉 3권이 분립된 형태인데요. 북한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뭐가 있다? 노동당이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부터는 노동당 위에 국방위원회, 즉 군부가 이제 북한의 모든 것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치 시스템, 북한의 고유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요. 자, 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석제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주석에 취임하게 되고요. 모든 권력을 주석에게 다 모아가는 그런 정치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김일성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요. 자, 김정일은 이제 1994년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을 통치했는데요.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 주석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김정일은 주석직을 이어받지 않고 폐지시켜 버립니다. 즉 북한에서 주석은 김일성 한 명이다. 이것을 이제 대내외에 선포하고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은도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3대 세습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8페이지. 자, 북한 경제 위기. 자, 6.25 전쟁 거치면서 원래부터 많이 없었던 산업 경제 시설이 이제 다 파괴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북한은 이제 토지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 그리고 배급제를 시행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남한이 미국의 원조를 받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소련, 중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자, 천리마 운동 기억해 주세요. 천리마 운동은 자본, 기술, 물자 등의 부족에 직면한 북한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한 안 그래도 없이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번 더 힘 한번 짜보자 이렇게 천리마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살펴보면 남한은 경공업 우선 정책을 먼저 취했고요. 북한은 중화공업 우선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번 흐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총 3개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입니다. 이것은 뭐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원칙으로 했고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왜 중요하냐? 남북이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초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과 북은 유엔 동시 가입이 있었습니다. 즉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국가 정부거든요. 그 말은 이제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 남한이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도 남한을 인정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내용은 상대방의 체제 인정, 그 다음에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6월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즉 3개의 성명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남과 북한이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권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정권이 이제 정상들 간에 이제 회담을 열었죠. 자, 독도 100페이지와 101페이지. 뭐 독도는 우리 땅이겠죠. 그 다음에 발해의 역사, 고구려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갈등 해결 위한 노력 뭐 있겠습니까?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104페이지, 105페이지. 자, 시간대 순으로 흐름 잘 기억해 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즉 시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영국 혁명입니다. 자, 절대왕정 시기부터 영국과 이제 프랑스는 약간 달라요. 절대 왕정 시기에서의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표되죠. 하지만 영국은 절대 왕정 시기에도 국왕과 의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엘리자베스 여왕 때까지. 그런데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부터는 자기네들이 왕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걷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청교도가 중심이 된 의회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요. 결국 내전에서 크로멜이 이끈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즉 공화정,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혁명 후에 정권을 장악한 크로멜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이제 강조합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금욕주의로 이제는 대표가 되는 내용인데요.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독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합니다. 처음 왕정에서 크로멜, 그 다음에 공화정에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이제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즉위하는 왕들이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번 권력을 빼앗기다가 다시 가져왔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회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이제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누구? 제임스 2세가 자기가 죽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피 흘렸다 안 흘렸다. 피 흘리지 않았다. 날개 보시면 명예혁명. 큰 군사적 충돌을 피해서 평화롭게 전제왕정에서 입헌군주정, 왕이 통치하되 헌법에 입각해서, 이게 입헌군주정이죠. 입헌군주정으로 정치 형태가 바뀐 이제 혁명,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게 뭐다?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의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1조와 4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법대로 해라. 제4조 의회 승인 없이 세금 징수하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정치가 안정되고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보장하면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발생과 확산, 뭐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한번 다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다양한 영향을 미쳤죠. 산업 사회의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산업화와 사회 문제의 발생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미국이 세워지다. 미국 혁명입니다. 자, 17세기 이후에 일부 영국인들이 종교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3개의 식민지를 세우고요. 자,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식민지가 개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는 이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물론 총독을 인정하면서도 나름의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돈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세, 종이와 관련된 이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 종이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이런 조치에 식민지 주민들은 유명한 발언이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의 대표들이 영국 의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즉 납세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각종 세금을 폐지했지만 하나, 차에 대한 것,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혜를 줬고요. 당연히 식민지 주민들은 이 조치에 반발했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 정부에서는 이를 제압하고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무력 충돌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영국 정부의 탄압이 이제 강화되는 가운데, 자, 영국 군과 민병대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자,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요.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나에게 독립선언문 정해주시고요. 당연히 전쟁 초기에는 민병대가 많이 열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민병대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 역전되고요. 이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습니다. 자,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제정회의를 열고요. 공화주의, 즉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공화주의. 다음에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 그 다음에 연방주의를 원칙으로 한 새로운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이제 선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후에 프랑스 혁명과 유럽 각국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북미 지역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미 지역에, 즉 당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117페이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에서는 앙시엥 레짐, 즉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1신분, 2신분, 3신분.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입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3신분에게는 뭐가 있었다? 자, 세금 내라. 그리고 부역, 일해라. 하지만 1, 2신분에게는 세금도 안 내, 일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신분은 항상 불만이 이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자, 프랑스는 계속되는 왕실의 사치,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6세와 왕비가 아주 호화롭게 사치를 했죠. 맨날 파티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2년 연속 흉작이 이제 벌어지면서 프랑스 내부에 이제 식량이 많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는 이제 3부회를 베르사유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신분 평민 대표들은 귀족이나 성직자 계급이 고집하는 신분별 투표라는 오래된 표결 방식을 거부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3부회에서는 1, 2신분의 의견이 반영되고 다수를 차지하는 3신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 방식을 바꿔라. 어떻게? 머리수대로.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신분의 이제 이익이 대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제는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1, 2신분과 왕은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평민 신분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회 중요합니다.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어디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118페이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반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118페이지 날개에 보시면
프랑스 혁명의 전개, 이거 제가 시험에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전달을 하지 못한 바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입니다. 처음에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로,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국민공회에서 총재정부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거 제가 시험에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자 118페이지에 자 루이 16세가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자 파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대표들이 지금 이제 해산될 위기에 처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지지하면서 당시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 즉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정치범들의 이제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의 폐지. 자, 1, 2, 3신분에서 1, 2신분에서는 이제 면세의 특권이 있었던 것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혁명의 기본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가운데에 제1조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11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선언을 발표했고요. 입헌 군주제, 즉 영국처럼 이제 왕이 통치하더라도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선거를 규정한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를 구성했다. 자, 국민의회에서 이제 입법의회로 이제 바뀌죠. 자, 이렇게 혁명이 진행되는 도중에 루이 16세가 국외로 탈출하려다가 발각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한 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내외에 이제 혁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과 이제 결탁했던 것들이 이제 그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자, 주변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자기 나라에 전파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겠죠. 왜? 내가 제2의 루이 16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혁명과 그 이념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겠죠.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었겠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혁명 세력은 이제 입법의회를 대신해서 국민공회를 수립하고요. 국민공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화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이게 공화정이죠. 그래서 이제 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루이 16세를 이제 단도대에서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형을 하고 나서 나름의 이제 프랑스 사회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집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는 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혁명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정치를 취했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자,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 주도권을 잡았고요. 이런 이제 급진 세력들은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아무래도 공포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응하고 이제 했겠지만 속으로는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결국 반대파를 육성하게 되었고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급진적으로 어떤 혁명을 했던 그 세력이 이제 지도자가 처형되니까 급속하게 그 열기가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던 혁명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고요. 자,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에 5명의 총재가 정치를 이끌어간 총재정부가 등장하는데 이 총재정부가 아주 무능의 무능을 이제 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이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코르시카의 외딴 섬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프랑스를 장악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을 취합니다. 프랑스 은행을 이제 설립하고요. 공교육 제도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는 등 나름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전역에 나폴레옹의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분은 뭐다? 유럽 전 지역에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이제 전파하겠다는 명목이겠죠. 어쨌든 당시 나폴레옹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유럽이 하나씩 정복을 당하고요. 또 프랑스의 평생의 원수 어디죠? 라이벌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을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취하는데 러시아가 이를 어기고요. 프랑스는 러시아를 이제 공격하려 갔지만 결국 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도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프랑스 군대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기죠. 처음 프랑스 군대가 져가지고 나폴레옹이 유배 갔는데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지게 되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의의입니다. 급진 세력의 몰락으로 이제 여기서 급진 세력은 로베스피에르죠. 자, 혁명의 열기는 급속히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었던 혁명입니다. 그리고 계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우애의 정신은 통합된 국민과 공화국을 건설하는 바탕이 됐고 이후에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중요한 이념과 행동 목표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범위까지의 내용은 다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23페이지 이제 빈 체제,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유럽을 어떻게 이제 다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